372페이지 종합부동산세를 보겠습니다. 종부세는 이제 납부 방법이 잘 보세요. 원칙이 정부 부가과세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징수하고 똑같아요. 고지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납기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에요. 다른 애들은 보통 중순부터 말일인데 얘는요 1일부터 15일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보시면 예외가 있어요. 얘가 신고 납부를 할 수 있어요. 이건 근데 선택사항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날짜는 똑같아요. 하게 되면 12월 15일까지 신고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 잘 보세요. 고지서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이 알아서 세금을 내면 돼요. 근데 이럴 수 있죠. 얘가 나왔는데 1,000만 원이 나왔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은 800 정도 나올 줄 알았어요. 800만 원 정도 나올 줄 알고 있었는데 1,000이 나왔어. 그럼 여기 선택을 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200만 원 더 나왔죠? 그럼 쌍욕 좀 하고 짜증나고 욕 몇 번 하고 나서 열받네 하고 그냥 세금을 내면 끝이야. 그런데 아무리 욕을 하고 해도 하룻밤 자고는 그래도 분이 안 풀려. 그러면 800으로 선택해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야. 그럼 만약에 여기서 내가 선택에 신고를 했어요.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지금 호지서 나온 거 1,000만 원 있죠? 여러분이 신고한 800 있잖아요. 두 개잖아. 하나만 인정을 했죠? 그러면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해서 800으로 가줍니다. 800으로 받아주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뭔 얘기가 있는 거야? 내가 신고 납부를 선택을 하게 되면 과세권자의 결정은 없었던 걸로 본다. 일단은 800으로 받아주겠다 그 뜻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800으로 받아준다는 얘기는 그대로 800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뜻이 아니죠. 왜? 국세청은 지금 얼마라고 생각하고 있어? 1,000만 원. 근데 800으로 신고했으니까 신고가 들어오면 뭐래요? 누구 말이 맞는지 키재기를 해봐야지. 그랬더니 원래 얘가 한 대로 800이 맞으면 다행인데 얘가 계산한 원래 금액 1,000이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가 맞아버리면 얘는 무슨 신고한 거예요? 신고를 1,000원에 800으로 신고한 거죠? 그럼 얘는 뭐 한 거예요? 과소신고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럼 뭐가 붙는다? 가산세가 붙습니다. 요 얘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무신고 가산세는 없어요. 근데 과소신고 가산세는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고를 안 한다는 얘기잖아. 그 원칙대로 고지서 나온 데 돈을 내겠다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다 가산세 부과하면 안 되겠죠? 근데 신고 납부를 선택을 했는데 과소신고는 이거 없습니다. 이거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온 얘기죠.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교재 372페이지 원칙 부가징수 1번에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가징수한다 그랬죠? 근데 고지서가 그럼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럼 모든 고지서는 납기 시작하기 전 몇 일 전에, 그쵸? 5일 전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요. 5일 전에 고지한다. 재산세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5일 전이에요. 오른쪽 예외 나오죠? 신고납부. 종부세를 신고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 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 과표세액을 당해년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날짜는 같네요. 이 경우, 즉 이 경우가 뭐예요? 네가 신고납부를 선택을 하게 되면 부가주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거로 본다. 네가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과세권자의 결정은 없었던 거로 본다. 그 비율이 중요하죠? 신고납부하지 않아도 무신고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왜? 신고납부를 안 하겠다는 얘기는 원칙대로 고지서 나온 대로 돈을 내겠다는 뜻이죠. 단 뭐는 나온다? 과소신고 가산세는 부과될 수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잘 기억하시고요. 얘도 과세 기준이 6월 1일입니다. 모든 기준이 원칙적으로 재산세에 따라간다겠죠. 납세지는 얘는 국세이기 때문에 국세는 사람 중심으로 가요. 그래서 그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가는 거고 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 관할 세무서 이렇게 돼 있죠. 분납은 뭐 재산세 금액은 똑같아요. 250만 원 초과. 근데 뭐가 달라요? 기간이 6개월이에요. 재산세는 2개월, 얘는 6개월. 그러니까 분납 금액 계산 방식도 똑같은 거지. 250만 원하고 50% 비교해서 둘 중에 큰 금액을 먼저 낸다. 전 시간에 했던 얘기죠. 금액
뭐만 달라? 기간만 다르고 나머지 다 똑같아요. 그치? 비과세 가면 재산세 비과세 되면 종부세도 안 냅니다. 제가 만약에 내가 이래봐도 재산세는 안 내지만 종부세 내는 사람이야 이랬어요. 그럼 얘는 말이다 막걸리예요. 말이 아니지. 왜? 재산세를 내지 않으면 종부세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가세는 국세니까 우리 국세는 뭐가 분다죠? 국세인 농특세가 분다겠죠? 20%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세부담 상한은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또 개정이 혹시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올해 뭐 세법 종부세 개정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숫자는 지금 외우지 마시고 얘도 세부담 상한 제도가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종부세가 2023년도에 아마 개정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뉴스 보시면 알겠지만 그 뭐 기준 금액도 좀 달라지고 변형 그 세율도 좀 달라지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개정이 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나중에 킵했다가 나중에 다시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법은 계속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입문서 강의를 들으시고 이것만 듣고 공부하겠다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반드시 본 강의를 들으시든가 만약에 아니면 이 개정사항을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돼요. 얘 말고도 양도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또 있어요. 입문서는 또 전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뭐 세법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본다는 건 뭐 불가능하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 공부를 선택하시든 개정사항 때문에 세법을 항상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본 강의를 들으시면 그 개정안을 그때그때 다 저희들이 강의하면서 반영을 하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감안하셔서 어떻게 선택하시든 꼭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374페이지 양도세 납세 절차를 보겠습니다. 일단 양도세는 일단요. 얘도 신고납부인데 얘는 특징이 예정신고가 있고 확정신고가 있어요. 그죠? 예정신고는 세금을 미리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요, 확정신고가 언제 하냐면 그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이에요. 그러니까 1년치 몰아서 그 다음 연도 5월 달에 신고하게 되는데 얘는 미리 신고를 받는다는 거지. 왜 그러느냐? 지금 돈이 있잖아요. 지금 팔았잖아. 현재 수중에 돈이 있죠. 있을 때 돈을 내라는 얘기지. 만약에 지금 팔았는데 내년 5월 달에 세금을 내래. 그럼 그때 가면 먹고 죽으려고 해도 돈이 없죠. 왜? 이미 그 돈 냄새 받고, 그죠? 자식들이 벌떼같이 몰려와서 다 뜯어갔겠지. 그죠? 그럼 내고 싶어도 먹고 죽으려고 해도 돈이 없어요. 그래서 미리 있을 때 걷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신고가 있어요. 자, 예정신고는요, 보시면 알겠지만,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기타 자산 이렇게 나눕니다. 얘네들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말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3월 20일 날 양도를 했다. 그럼 얘는 예정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거야? 양도일이 3월 20일이죠? 근데 속한 달, 몇 월 달이에요? 3월이죠. 해석하면. 근데 그 달에 뭐? 말일이죠. 그럼 3월 31일부터 이 얘기죠. 그리고부터 몇 개월? 2개월. 그럼 언제야? 5월 31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그 달에 팔면 그 달 말부터 2개월 안에 신고를 하라. 이게 예정신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돼요. 나 이번 달에 팔았어. 그러면 다다음 달 말까지 예정신고를 하셔라. 안 하시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재는 니은번에 주식 나와 있죠. 근데 이 주식은 얘가 원래 법이 개정돼 가지고 금융투자 수익 소득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유예한다, 2년 유예한다 안 한다. 이 뉴스 보시면 계속 나오잖아요. 그 양도세 주식 관련된 거. 이게 유예가 되면 이대로 그냥 가는 거고 유예가 안 되면 얘가 금융투자 소득으로 넘어가요. 근데 중요한 건 넘어가든 안 넘어가든 신경 쓸 거 없어요. 왜? 주식은 우리 양도세 정답으로 절대 안 내요. 왜냐면 부동산만 우리가 부동산 관련 조세가 시험법이기 때문에 주식이 남아있든 안 남아있든 관계 신경 쓸 게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신경 쓰면 돼? 그냥 여기 기억번에 있는 거죠? 기억번, 토건, 부기 그거 보시면 되고 디귿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얘기가 나와요. 자, 얘는 뭐냐면
이런 얘기거든요. 허가가 나기 전에 잔금을 지급하면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이 토지를 파셨어. 5월 25일이 잔금 날짜예요. 자, 우리 그러면 5월 25일이 양도일이면 예정신고를 언제까지 한다 했어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니까 7월 31일까지 하는 게 정상이죠. 근데 얘가 어디라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야. 자, 여러분,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뭔 뜻이에요? 여기서 거래하려면 뭘 먼저 받아라? 허가를 받고 계약을 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만약에 불허가가 나면 계약이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보시면 여기가 양도일 맞아요. 근데 이 당시 허가 여부가 결정이 아직 안 된 거야. 그죠? 근데 나중에 세금을 신고했는데 여기서 허가가 나면 다행인데 불허가가 나버리면 계약이 소급해서 무효가 돼버려요. 그럼 국세청은 세금 받은 걸 토해내야 돼요. 왜? 원상회복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이런 케이스는 미리 세금 받아봤자 여기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뭐 나면 허가가 나면 허가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그러시고 불허가 나면 나는 세금 안 받았으니까 니네끼리 뭘 해라. 원상회복을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6월 1일에 토지거래 허가가 났다. 그럼 어떻게 해요? 허가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그래서 언제까지? 8월 31일까지 하시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 디귿번이 그 얘기고요. 자, 리을번은 부담부 증여와 관계된 건데 이 부담부 증여는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앞전에 설명을 많이 했었는데 자, 이런 얘기를 했죠. 이게 5억짜리 부동산이 있는데 갑이 을한테 여기에 채무 2억 있어. 저당권 2억 원이 설정돼 있다. 요거를 갑이 얘한테 증여를 해주면서 뭐 한다고요? 요 채무 2억을 부담하는 조건부로 증여를 하게 되면 전체 5억 증여한 금액 중에서 요 채무액 요만큼은 증여가 아니라 뭐 양도한 걸로 보고 나머지 3억만 뭐 한 걸로 본다. 그죠? 요것만 증여한 걸로 본다. 그래서 얘는 뭘 내고? 증여세를 내고 얘는 양도세를 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는 증여세 신고 부동산 하나예요? 근데 세금을 2개죠? 증여세도 내고 양도세도 내야 돼요. 이런 얘기거든. 그럼 증여세 신고 기한이 언제냐면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에요. 근데요, 양도세 예정 신고는 2개월이잖아요. 그죠? 여기. 그 날짜가 안 맞아. 그죠? 그러니까 혼돈이 온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 얘도 맞췄어요. 어디다? 여기다. 그래서 얘도 증여세랑 같이 연관돼 있으니까 이것도 몇 개월로? 그렇죠. 3개월 이렇게 바뀐 거죠. 아까 기억나시나 모르겠지만 취득세 신고 납부할 때 증여로 취득하면 취득세는 원래는 60일이었다 했죠? 근데 얘도 몇 개월로 바뀌었어요? 3개월. 전부 다 통일한 거죠. 그러니까 증여와 관련돼서 연관 있어서 내는 것들은 3개월로 간다. 그래서 얘도 3개월이고 취득세도 3개월. 이렇게 부담부 증여입니다. 그래서 거기 1번에 부담부 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양도로 부른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몇 개월이다? 그렇죠. 3개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얘는요. 예정신고는요. 세금 만약에 손해보고 팔았어요. 자, 손해보고 팔면 세금을 내요 안 내요? 안 내죠. 손해봤는데 세금을 낼 리가 없잖아. 그죠? 근데 그러면 세금은 안 내는 거 맞아요? 그럼 예정신고를 해야 된다 할 필요가 있다 없다? 해야 됩니다. 예정신고는 하여야 한다. 이거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옵니다. 자기 혼자 판단하면 안 돼요. 야, 어차피 세금 안 낼 거 아니야. 근데 뭐라고 뭐 신고를 해. 어차피 안 낼 거. 어차피 안 내는 건 맞아요. 근데 그거는 누구 얘기야? 본인 얘기잖아. 이 연사하고 강력히 주장을 본인 얘기잖아. 과세권자 입장에서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알았어. 네 말이 맞으면 그렇게 해줄 테니까 뭐를 해? 신고는 해.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가 생각보다 잘 나오는데 생각보다 잘 틀립니다. 그래서 양도 차익이 없거나 차손이 발생해도 뭐는 하셔야 된다. 신고는 하여야 한다가 정답이다. 그거 잘 보시고요. 확정신고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하시는 거예요. 1년치 몰아서 다음 연도. 가로 안에 있는 건 별 얘기 아니에요. 허가구역 얘기인데 만약에 2022년 12월 달에 잔금을 주고
2023년 1월 달에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가 났다. 그럼 예정신고를 언제까지 하나요? 허가가 나중에 났으니까 허가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니까 3월 31일까지 예정신고를 하겠죠. 그럼 만약에 얘가 확정신고를 하게 되면 언제까지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 다음 연도, 그러니까 2024년 5월 31일까지 하셔야 된다. 그 뜻입니다. 여기다 좀 더 세부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만약에 얘가요, 예정신고를 했어요. 예정신고를 했어.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내년 5월 달에 확정신고를 또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예정신고하고 돈을 냈어. 그러면 내년 5월 달에 또 다시 확정신고를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자는 뭐다?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얘기 무슨 얘기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걸 두 번 할 필요 없잖아. 내가 세금을 신고하고 돈을 냈어. 근데 너는 5월 달에 가서 또 해? 같은 걸 두 번 할 필요 없죠. 시간도 없고, 그죠? 두 번은 안 해도 돼. 근데 이 말 뜻은 뭐예요? 예정 신고를 했는데도 확정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그걸 시험에 굉장히 잘 내죠.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1월 달에 부동산을 팔았는데 얘가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을 파는 거예요. 누진세율 적용. 그래서 얘가 세금을 냈어요. 근데요, 5월 달에 여러분이 또 팔았어요. 그럴 수 있죠? 자, 얘도 1억짜리인데 마찬가지로 얘도 2년 이상 보유해서 6에서 45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을 판 거죠. 그럼 얘는 같은 연도에 두 번 이상을 팔았는데 둘 다 뭐예요?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을 팔게 되면 우리 세법은요, 요 5월 달에 두 번째부터 팔 때는 요걸 따로따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요 앞에 있는 요 두 개를 합해서 신고하게 돼 있어요. 그 5월 달에 신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5월에는 앞에 1월 달 거까지 합해서 얼마? 2억 원. 여기다가 누진세율 해가지고 나온 금액 있죠. 여기다가 요건 냈잖아요. 이미 냈죠. 그럼 요거 빼고 나머지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법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얘가 1월 달에 예정 신고하고 5월 달에도 따로따로 예정 신고를 한 거야. 합산 신고를 안 한 거지. 그럼 얘는 뭘 한 거 맞아요? 예정 신고한 거 맞지. 하지만 얘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5월 달에 합산해서 예정 신고를 했어도 합산해서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이게 시험에 진짜 많이 나와요. 미리 보면 어디 있냐면 오른쪽 375페이지. 그 4번 있죠. 예정신고 한 자 중 확정신고 대상자라고 되어 있죠. 자, 예정신고 한 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했죠. 안 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 두 개 나오죠. 그중에 기억번 하나만 보시면 돼요. 왜? 시험은 얘만 내요.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 금액과 합산하여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 뭘 해야 된다? 합산해서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게 시험에 정답으로도 여러 번 나왔던 지문입니다. 그래서 그건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됩니다. 공부하실 때. 나중에 정식 공부하시면 문제 같은 거 풀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 잘 정리를 해두셔야 되겠죠? 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374페이지 가서 얘도 가산세 있죠? 가산세 똑같잖아. 뭐하고 똑같아요? 취등록세하고 똑같죠. 일반 무신고 20, 과소 10, 부청 너도 한번 죽어봐라 40, 납부지연 가산세 1일 10만 분의 22, 0.022%. 그러니까 10만 분의 22를 나누면 0.00022죠. 근데 그게 퍼센트지로 고치려면 곱하기 100을 또 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0.022%가 되는 거죠. 보시고. 자, 3번은 뭐냐면 환산취득가에 적용에 따른 가산세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건물을 뭐해서 신축하거나 증축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얘가 이걸 5년 이내 팔아요. 그러니까 연말에서 건물을 새로 지어가지고 팔았어요. 근데 몇 년 안에 팔았어요? 5년 안에. 그러면요, 양도세 계산했겠죠? 얼마라고? 이렇게. 근데
문제는 여기서 신축해서 세금 신고할 때 이 취득가액 있죠.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이나 아니면 환산취득가액을 이용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세금 신고를 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신축을 하게 되면요, 취득 가격이 뭐예요? 감정가액이잖아요. 아니, 저 건축비잖아요. 건축비. 그죠? 금방 새로 지어진 건축비를 가지고 취득 가액으로 해가지고 양도세 계산해야 되는데 얘가 그걸 안 하고 뭘 했어? 감정가액으로 했다는 거예요. 감정가액. 그죠? 그러면 감정가액으로 가게 되면요, 취득 가액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신축을 하게 되면 건축비가 나왔는데 감정평가를 다시 받으면 원래 뭐야? 그 건축비보다 가격이 높게 평가되죠. 그러면 취득 가격이 높아지잖아. 그럼 양도 차익이 줄어드니까 세금을 덜 내게 되는 거죠. 환산 취득 가액은요, 말 그대로 뭐야? 환산이라는 게 기준시가 비율로 환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가 이걸로 가게 되면 양도가액의 기준을 비교하는데 그렇게 되면 얘가 양도가액과 근접하게 취득가액이 결정이 돼요. 그러면 실제 건축비보다 높은 금액으로 취득가액이 산정이 되게 됩니다. 결론은 뭐야? 두 개 다 원칙은 건축비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걸 이용해 가지고 양도세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세법은 어떻게 한다는 거야? 세금이 나왔어 얼마? 그럼 무조건 이 금액에다가 요 금액에 얼마? 5%를 무조건 가산세로 추가한다는 얘기지. 그럼 만약에 얘가 1억으로 했어요. 세금이 나왔어요. 그러면 요 금액에다가 요 1억에 얼마? 5% 얼마를 500만 원을 무조건 추가하겠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면 여기서 세금 낼 게 있건 없건 이 금액의 5%를 결정세액에 더한다 이 뜻입니다. 시험에는 나왔었죠. 당연히. 이거 뭘 조심하셔야 돼요. 감정가액을 적용하면 감정가액의 5%.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했으면 그 금액의 5%라는 거지 산출세액의 5%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퍼센테지 3% 아니고 몇 프로? 5%, 10%, 10%, 3% 아니고 5%만 그 얘기죠. 그리고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자, 볼게요. 374페이지 3번.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을 하고 증축 내용은 다 거기까지 몰라도 돼요. 그 신축 또는 증축한 건축물 취득일 또는 증축일로부터 몇 년 안에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럼 5년 지나면 상관없다는 얘기죠. 5년 안에 팔았을 때만. 그러면 환산취득가액이나 감정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했대. 그럼 무조건 뭐라? 그 환산가액이나 감정가액의 몇 프로?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이유 불문하고 5%는 무조건 부과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게 뭐다?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뭐다? 가산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참고로. 그러니까 이 규정은 어디에만 있어요? 예, 양도소득세만 있는 규정이라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3번에 분납 나오죠? 자, 분납은 앞전에 우리 설명했었어요. 전 시간에 재산세 할 때 설명했죠? 얘는 뭐만 틀려요? 금액만 1,000만 원 초과되면 2개월은 이거거든. 그럼 얼마 분납할 수 있니? 얘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기준 금액 1,000하고 그 나온 금액이 50% 비교해서 둘 중에 큰 금액. 재산세 종부세는 얘가 250이 기준이잖아요. 그럼 그거하고 50% 비교해서 큰 금액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예를 들면 아까 했죠? 1,500이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해요? 기준 1,000 그리고 이거의 50% 750 둘 중 큰 금액 얼마? 1,000 먼저 내고 나머지 500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 보시면 되고 부가세는 감면의 경우 농특세 붙는데 그건 크게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뒷장에 나머지 거기 특징 같은 게 다 세목별 특징 같은 게 있죠. 그럼 한번 간단하게 쭉쭉 읽고 나가겠습니다. 376페이지 취득세 특징 1번 얘는 지방세니까 지방세니까 뭐 중심? 물건 중심이에요. 그래서 물건의 소재지 그 중에서 얘가 특광도세니까 특광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된 지방세 중 도세이다. 중요한 건 물건 소재지라는 거죠. 지방세 이게 물건 소재지고 2번은 크게 볼 거 없습니다. 걔네들은 언급을 안 하니까. 그리고
3번은 취득세는 물건의 가액을 과표하면 종가세고 세율은 뭐 동일. 그러니까 종가 이런 것들은요 시험에서 거의 언급은 안 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5번에 취득세는 공보상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뭐에 따른다? 사실상. 우리 세법은 기본이 실질과세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공보상의 용도와 실제 용도가 다르면 항상 무엇을 우선으로 한다? 사실상의 현황을 우선한다. 그 정도 그냥 보시면 되고요. 자, 등록세는 1번. 얘도 지방세죠? 얘는 무슨 세야? 특별시, 광역시, 자치구세 및 도세이다. 얘는 무슨 세야? 도세 및 구세란 말을 조심해야 돼요. 도세 및 구세. 이 구는 무슨 구를 말한다? 특별시, 광역시 밑에 있는 구를 말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 세법은. 그러니까 자치구라고 하죠. 자치구 뜻이 뭐예요? 선거로 구청장을 뽑는 구를 말해요. 그럼 특별시, 광역시를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등록세를 내면 도 단위에서는 도에서 가져가고 서울시에서는 구청 재정으로 가고 광역시도 구청 재정으로 간다. 이 뜻입니다. 보시고. 그다음에 뭐 2번은 거기 형식주의 이렇게 돼 있는데 등록세는요. 다른 세목과 틀리게 얘는 실질과세가 아니에요. 이게 실제 누구 거니 누구 이런 거 안 따져요. 하나만 따져. 됐고 누구 앞으로 등기할 거니 저요. 그럼 네가 안 해 이거죠. 여러분 등록세는 무조건 이름 올라가는 사람이 세금을 내는 거야. 누구 이름으로 공보상에 적어주느냐 그 사람이 무조건 세금을 내는 거지. 세금도 명의자한테 무조건 세금 부과를 합니다.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나머지 크게 보실 거 없고 오른쪽 5번에 그 중요하죠. 5번 등록세는 산출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 6,000원을 그 세액으로 그거 중요합니다. 등록세는요. 등록세가 5,000원 나왔어. 6,000원 미만이죠. 그럼 세금을 얼마를 내야 돼? 6,000원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안 걷는 게 아니라 오히려 최소한 6,000원을 받겠다는 얘기지. 택시 기본요금하고 똑같아요. 뒷문 열고 엉덩이 붙이고 문 닫으면 기본요금 내듯이 얘도 6,000원 미만으로 나면 무조건 6,000원을 내야 된다. 그죠?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6번도 중요해요. 등기 등록 후에 무효나 말소가 되면 이미 납부한 등록세는 환급을 안 해줘요. 등록세는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름을 적어준 대가로 받은 거야. 이름 적어줘서 끝난 거죠. 나중에 무효가 되든 말소가 되든 환급 안 해줍니다. 여러분 책 사가지고 책에다 이름 써놓고 잘 써놓고 나중에 수업 듣다가 이게 내 길이 아닌 것 같아서 자 환불하려고 그래요. 그럼 책에다 이름 쓴 책은 환불해줘 안 해줘? 안 해줘. 왜? 이름 썼으니까. 똑같아요. 등록세는 여러분 이름을 공보상에 적어준 대가로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무효나 말소가 되더라도 이미 납부한 거 환급을 안 해준다. 7번 이것도 중요하죠. 얘는 신고를 안 했어도 납부를 하면 원래 가산세 내야 되는데 근데 신고하고 납부한 거로 봐서 가산세 부과를 안 합니다. 그래서 거기 등록세는 사실이요. 5번, 6번, 7번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굉장히 잘 나온 내용이에요. 그죠? 그리고 재산세는 지방세죠. 얘도 물건 중심이고 시군구세니까 시장군수 구청장이 과세합니다. 다만 특별시 관할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까지 신경 안 써도 돼요. 시험에 언급이 안 되기 때문에 시군구세다. 그것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3번은 얘는 보통징수죠. 그러니까 세금 계산 누구예요? 과세권자가 세금을 계산하죠. 그런 얘기고. 그다음 6번에 가면 얘는 물납과 뭐가 있다고요? 분납이 있다겠죠? 이제까지 설명한 얘기예요. 그 중에 뭐 조심하셔야 돼요? 물납은 누구밖에 안 된다. 재산세밖에 안 된다. 그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소액징수 변제, 소액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그리고 세부담 상한,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방세 중에 소액징수 변제는 재산세만 있고요. 보통징수예요. 그리고 세부담 상한제들은 이하고 종부세만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고요. 378페이지 가시면 뭐 있어요? 종부세는 얘도 보유과세죠? 근데 국세죠, 국세. 보유세 2개 배워요. 재산세, 종부세. 재산세는 지방세고 얘는 국세다. 그 차이고요. 거기 납세 성립 이런 건 지금 보실 건 아니고. 4번에 보시면 종부세는 고지서의 부가징수를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로 선택하면 뭐 할 수 있다? 그죠?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이때 무신고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겠죠? 하지만 뭐 하면 신고 납부를 선택을 하게 되면 했는데 적게 신고하면 뭐는 나올 수 있다? 과소신고 가산세 나올 수 있다 그랬죠? 얘도 분납은 됩니다. 물납은 안 되지만 뭐는 가능하다. 분납은 가능하다. 그 얘기 기억하시면 되고요. 양도세는 등기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 과세한다. 우리 양도세는 특징이 그거죠. 양도란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뭐 유상으로 이전되는 걸 양도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 이번에 대가를 받고 자산을 양도하는 유상 이전에 대해서 가셔야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우리 양도세 배울 때 양도로 보느냐 안 보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 구분하는 게 시험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얘는 사업성이 없는 일시적 비반복적 양도에 대해서 가셔야 한다. 원래 양도는요 여러분, 양도란 말은 얘가 양도했는데 사업성이 있느냐 사업성이 없느냐 이게 달라져요. 사업성이 있다는 얘기는 사업을 한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여기서 발생되는 사업 소득으로 뭐가 나와요? 종합소득세를 내요.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성이 없으면 양도소득으로 양도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자주 사고 팔면 국세청에서 얘는 이걸 업으로 하고 있구만. 얘는 사업을 하고 있네. 그래서 양도세 부과를 안 하고 뭘로 나와요? 종합소득세가 나올 수 있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4번에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뭐한다? 분류과세한다. 이게 좀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양도세는 종합소득이나 퇴직금하고 합산하지 않고 따로 양도소득세를 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따로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국세니까 그 사람. 무조건 사람 중심이라 했죠. 그래서 세금은 어디다 내요? 그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다 세금을 내신다. 이런 얘기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문상 항의를 마쳤습니다. 뭐 들으면 아시겠지만 이걸 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그런 내용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사항만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참고를 하시고요. 세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렵다고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계산 문제다, 그다음 숫자가 많이 나온다 그런 선입견인데 생각보다 그런 거 없습니다. 계산 문제는 어차피 찍으면 되는 거고요.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어려우니까 그죠? 그리고 숫자도 많지 않아요.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되죠. 그죠? 항상 모든 과목이 다 그렇습니다. 어려운 과목은 없다. 익숙하지 않은 거다. 공부를 하실 분들은 자꾸 처음 보고 얘 어렵다 쉽다 판단하시면 안 돼요. 본인이 어떻게 판단해? 내가 그걸 판단할 실력이 아직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결심을 하셨으면 확실하게 가시는 게 좋죠. 그죠? 그런 게 마무리 짓는 게 좋겠죠. 그래서 공부 시작하시는 분이 시작하셨으니까 그죠?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 열심히 공부하시면 다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잘 마무리 지길 바라고요.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